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환상. 2. 한국을 겨냥한 시진핑의 선언. 3. 현대차는 G20에서 난리 났다.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을 틈타 아예 판을 엎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굴지의 대기업들이 초거대 반도체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 선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의 아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페인이 삼성 편을 들고 나서 일본이 곤란하게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미국까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선택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추격하기 위해 일본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기업이 하나로 뭉쳐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틴어로 빠르다는 의미인 레피더스라는 명칭을 가진 이 연합회사의 도요타, 키오시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대기업 8곳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재계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인데 레피더스에서는 5년 내로 2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라피더스에 700억엔 약 6,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절,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몰락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 10%나 저렴한 가격에 칩을 납품하여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시장의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문제 삼고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NEC 등 7곳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 상무부에서도 일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사실상 무역 제재를 가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정 재계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결국 1996년 협정이 종결될 당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회생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술의 첨단에 서 있을 것을 요구받는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쉽게 만회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미일 협정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하였고,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공법을 통한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고, 그 시간 동안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이번에도 일본의 재기를 두고 보지 않으려는 모양인데요. 미국이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시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앨런 예스테 대지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대중제재로 인한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만 규제를 도입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만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기에 동맹국까지 규제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이죠. 니케이 신문은 미국 기업들은 우리만 중국 실적을 잃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막 재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요. 현재 일본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장비가 주력인 구조인데 여기에 대중 수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일본 당국은 현재 규제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약 31조 원에 달합니다. 규제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반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24%로 급감하더니 이제는 10%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EU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을 제외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첨단 먹거리 사업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들을 EU에서 쥐고 있지만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공정무역,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EU에서도 결국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다시금 부활시키기 위해 EU에서 선택한 무기는 바로 보조금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반도체 법을 발의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스페인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컸던 스페인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었는데요. 스페인은 EU의 반도체 법안을 기회로 삼아 자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5월 유럽의 마이크로칩 공장이 되기 위해 120억 유로, 한화로 약 16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유치할 반도체 기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을 스페인으로 데려오기 위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가 2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체스 총리가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보고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접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노베르토 산체스 스페인 경제 디지털 혁신부 통신 디지털 인프라 담당 장관은 지난 9월 1일 현지 시각전자 산업협회 AMETIC가 개최한 제36회 디지털 경제와 통신회의에 참석해 스페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6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TSMC에서 유럽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TSMC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더 이상 유럽에 쏟을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삼성을 붙잡기 위해 스페인 총리가 직접 이재용 총리를 만나 스페인의 반도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유럽 진출은 이재용 회장의 의사와 맞물리기도 하기에 이번 스페인으로의 진출이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삼성이 스페인의 반도체 기금 16조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건설한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경쟁에서 크게 앞서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 역시 실적 악화를 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과 투자를 줄이며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삼성은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고 오히려 무서운 기세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전투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둔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와 디램 부분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치킨 게임은 다른 때보다 더 위험하지만 얻게 될 이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이지만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30% 정도의 점유율에 여전히 많은 경쟁사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틈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경쟁자들을 제치고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현재 파운드리 1위인 TSMC는 우습게 보일 정도의 거대 독점 시장을 삼성이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황 때는 위기를 말하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말하라.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에서 삼성은 기회를 보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패자는 모든 걸 잃고 승자는 모든 걸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세계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정책 모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이나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역설해왔던 미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역설적 선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에 대해 벌써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행동에서 그간 미국을 믿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동맹국들의 난처한 상황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에서 역시 미국 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백악관에선 이런 동맹차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터무니없는 자축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행사 내내 동맹국의 반발과 우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자국 내 투자 유치 성과만을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법안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 이를 전면 백지화시키려 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축포를 터뜨리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나무인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싸늘한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8월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8.3%가 나와버리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최악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무시한 채 11월 중간선거만을 의식한 공약만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현실적으로 IRA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 오히려 전기차 속도전 러시에서 뒤처진 미국과 일본 자동차 회사를 부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인 현대의 기아 전기차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와중 중국 전기차가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성장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전기차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조차 당장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로 인해 사실상 반강제로 미국의 성화에 못 이겨 한국과 대만 등이 합류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요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펜하겐 경영대학 더글러스 풀러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리한 압박이 도리어 강력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풀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기업자들에게 중국의 신설 투자를 전면 제한하겠다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일은 수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독단이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최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 등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노광 장비를 아예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풀러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 잇따른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 여러 반도체 기업이 업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오히려 미국의 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설계 및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면 다수의 중국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TSMC 등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앞선 전기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7나노 개발에까지 성공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자중질환을 틈타 미국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체적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국 기업이 단시간에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굴기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등 동맹국들의 기술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속도전으로 중국을 따돌리고 제재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이런 무리한 시도가 결국 바이든 정부의 의도대로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미국이 고립되어 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NYT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수록 미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대만과 한국 파운드리 업체,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중국 고객사와 첨단 반도체 생산기술 확보에 힘을 합칠 수도 있다. 경고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지친 한국과 대만, 일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국의 실익을 위해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더욱 강화해 미국 정부의 압박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초 미국이 칩4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박살내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중국과의 연대 강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수십 년간 중립 외교를 펼쳐왔던 한국은 몰라도 중국과 최근 날선 신경전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결코 미국을 등질 일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부정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당장은 이들이 미국을 등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들 모두가 지난 수십 년간이나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역설해왔던 미국이 독단적인 선택으로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언제든 쳐버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신뢰의 균열이 발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니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대만, 일본의 반도체 및 관련 업체가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깨달은 채 오직 그들의 뜻만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애틀랜타 저널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앞서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예고했던 현대차가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미국이 아무런 사전 상의조차 없이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고 있는 이상 무리해서 투자 확대를 감행할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며 멕시코나 캐나다 등 북미 FTA가 여전히 활성화된 국가들의 생산시설의 분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미국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에서 차를 생산해낸다면 당장은 조금은 뼈아픈 손해를 볼진 몰라도 그러한 인센티브는 수년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어 현대차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